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기가비스는 조금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장 초반 7만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7만원 초반대에서 일찌감치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단타에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겠고 길게 본다고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수익 실현은 늘 오르니까요. 우선은 기분 좋게 좀 보내주시고 다음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녀공장의 수요 예측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따상 기대주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은 이유는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업 분석 내용은 항상 그래봤듯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히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클렌징 오일이라는 국민 클렌징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업체였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또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 자리를 매우 잘 잡고 있는, 그래서 보통 중국을 포커싱하는 다른 화장품 회사와는 이 부분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유통 물량이 17%대로 매우 낮은 편이고 또 기존 주주 비율도 낮은 편인데다가 유통 가는 금액도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서 공모 구조가 괜찮았고요. 또 공모가도 비교 기업 대비해서 낮은 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공모가도 무난하고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주에 대한 분위기도 괜찮다. 다 괜찮은데 환불까지 오일이 소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1800.47대 1, 2023년의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총 1917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보시면 기타 기관이 무려 1075개나 참여를 했네요. 참여도가 높았어요. 자, 비교해서 보시면 경쟁률도 올해 들어서 가장 높고요. 참여 건수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이 회사는 공모가 밴드로 12,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14,000원 초과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99%에 달했어요. 거의 다 초과한 가격을 써냈다. 특히나 17,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이 가장 많았다. 건수 기준으로 63.2%, 수량 기준으로 65.5%. 그래도 다행히 공모가는 16,0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최상단인 14,000원을 2,000원 초과한 수준이라서 아쉽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늘 얘기하듯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서 상단을 초과할 때는 그만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건수 기준 37.14%, 수량 기준으로 38.57%를 기록했거든요. 30% 이상이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기가비스 49.52%,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기타 기관의 참여도가 매우 높기는 한데 요즘의 배정 결과를 보면 기타 기관에도 그냥저냥 무난하게 배정을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투가 잘만 배정을 해준다면 최종 확약 비율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3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21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 5일이 걸린다고 얘기했죠.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일정이 아무래도 너무 아쉽네요. 굳이 이때로 잡았어야 했을까? 누구 좋으라고. 아무튼 상장은 6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의 17.13%밖에 안 돼요. 약간 좀 품절주의 느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49억 원 정도. 공모가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좀 높아지긴 했는데 확약 비율이 꽤 높을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300억 원대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 주주 비율은 4.92%, 기타 소액 주주 39명이 있는데요. 다들 개인 주주들이고 아마 공모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 수준의 이 주식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성이 클 듯한데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29억 원 정도라 충분히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일의 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주주들이. 그리고 확약 비율이 40%에 그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13.47%로 떨어지더라고요. 금액으로는 약 353억 원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게 한 50% 정도가 돼준다면 300억 원 초반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편에 속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경쟁률은 2023년 1위의 등급, 밴드 상단 초과 비율이 99%,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14% 초과한 16,000원을 확정, 확약 비율도 38.57%로 매우 높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17.13%로 매우 낮다. 금액으로도 최종 확약을 적용하면 부담이 낮아질 듯하다. 전체적으로 좋은 조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수요 예측대 30% 이상이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기가비스까지 포함을 해서 세비캠, 성일하이텍, HPSP, 포바이포, K옥션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높더라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기가비스도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고가 기준 106%까지 찍어줬죠. 그렇다면 마녀공장은 유통 가능 금액이 기가비스 대비해서 훨씬 낮고 시가총액도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가비스처럼 시초가 더블로 출발을 못하고 예상외로 밑에서 시작을 해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주가를 쭉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시초가 더블로 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춰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봐도 마녀공장의 공모가 기준 펀은 낮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막 미래 추정치 기반이면서 유사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높은 퍼로 등장했던 종목들도 상장일에 웬만큼 다 많이 올라줬었기 때문에 마녀공장은 충분히 더 올라야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약은 당연히 참여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건 맞는데 배정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균등은 몇 주 정도를 받을 수가 있을지, 파킹 이자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보시죠. 한투와 유진, 지금 두 개 증권사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투에는 45만 주, 유진에는 5만 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한투가 완전히 메인이 되는 거겠죠. 한도는 한투의 경우에 온라인 등급은 7,5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겠고 유진은 5,000주까지 가능합니다. 한투는 청약 당일에 개설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데 유진은 5월 24일까지 만든 계좌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까지는 만드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자, 한투는 고객 등급이 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등급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두 개 증권사 모두 20주입니다. 증거금 16만 원 준비하셔야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우선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 텐데요. 비슷하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나노팀에는 33만 8천 건이 넘게 들어왔었고 기가비스에는 30만 건 정도가 참여를 했었어요. 마녀공장은 지금 한투와 유진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총 합계 한 32만 건 정도로 우선은 잡아봤고요. 한투에 29만 건, 유진에 3만 건 이렇게 나뉜다고 대충 잡아보면 균등 수량은 모두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확률이 높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우선은 나노팀이 한투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됐었고 한도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나노팀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마녀공장은 유진과 좀 나뉠 테고 유진은 청약 한도가 또 훨씬 낮으니까 한 5조 원 정도 혹은 5조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5조로 잡고 한투에 4.5조 원, 유진에 5천억 원 정도가 유입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한투가 2,500대 1, 유진도 2,500대 1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얼추 맞춰지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예상치가 많이 빗나가고 있어서 1일차 데이터를 보고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예상치 기반 기대 수익금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 9,600만 원으로 12,000주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한 주, 비례는 5주를 예상을 하거든요. 총 배정 금액은 96,000원 되겠고요.
100% 올라주면 96,000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수수료 2,000원 빼면 94,000원. 자, 중요한 거 9,600만 원에 대한 3.6% 파킹 금리를 적용을 해서 5일치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4만 5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물론 다른 종목 대비해서 효율이 분명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냥 파킹 통장에 두는 것보다는 참여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다라는 판단이 서기는 합니다. 근데 예상치 기반이기 때문에 2일차에 또다시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2일차에 두 증권사 경쟁률과 균등 수량까지 비교를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고 키 맞추기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따상 기대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요. 6월 26일부터 상장을 하게 되는 종목들은 상장일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초가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도 변경 전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진영, 나라셀라, 마녀공장, 큐라티스, 프로테움텍, 이노시뮬레이션, CQ센이 있는데요. 이 마녀공장 이후의 종목들, 큐라티스는 백신 개발, 바이오주고 프로테움텍은 일정 변경을 수차례 하고 있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요. 이노시뮬레이션은 확장 현실, 시뮬레이터 기업이고 CQ센도 코넥스 이전 상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따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조건들이 나쁘지 않은 마녀 공장이 따상의 마지막 기대주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따상따상거려서 기대감을 높여놓은 탓에 상장일에 기분을 잡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녀 공장이 따상을 무조건 갈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 변경 하에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고요. 예상치들 기반으로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 또한 몇 차례 수정을 또 거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다면 파킹 이자 대비 효율 다시 따져봐야 되니까요. 2일차 경쟁률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5월의 마지막 공모주까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좀 상쾌하네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